쇼미더 지식 시간입니다. 강인함의 힘 책을 주제로 오늘 지식을 나눠 주실 건데요. 회복 탄력성,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진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우대희 센터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인지 컨설팅 그룹 우대희 컨설턴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쇼미더 지식에서 강인함 힘이라는 책으로 지식 나눔해 주실 건데 오늘 이거 하나만큼 반드시 알아가셔라 이야기해 주시면 하면 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 지식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내용은 강인함의 힘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개인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제가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인함이라고 생각하면 자신만만한 어떤 실패하지 않는 언제나 기준이 높고 혹독하고 힘이 세고 근성이 있는 이러한 이미지를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인함의 이미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더라도 빠르게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강인함보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하고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을 강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좀 참고 삼아 저의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제가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다니고 있는데 체육관에 가니까 굉장히 인상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나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이 모델 한혜진 씨가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몸밖에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신 것들을 헬스장이나 어떤 짐 같은 곳에서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몸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붙여놨죠. 그러니까 내 몸은 내 의지로 바꿀 수 있으니까 너희가 노력해라. 그러면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해 5월에 제가 서울에 있는 한 의류 판매업을 하시는 경영자분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 미팅을 할 때 마지막에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개월 전에 직원을 한 명 채용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 우리 기업의 비전을 정말 함께 이루어 가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찾아가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하면서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내 마음에 눈이 차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면서 그 이후에 제가 또 그 담당 멤버를 보고 미팅을 했었죠. 미팅을 할 때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업무 일정을 고려해주지 않으세요. 대표님이 그냥 데드라인을 그냥 정해주십니다. 제 의견을 말할 수도 없고 저 그냥 참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신입사원도 아닌데 대표님한테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갑갑하지만 대표님이 월급 주시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뭘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이제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는 무기력이 학습된 쥐는 물속에서도 발버둥 치면서 2시간, 3시간 이상 살 수 있는데 그냥 노력하지 않고 물에서 익사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선택권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무기력한 모습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다 또는 내가 동기부여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인생은 자신이 어쩌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우리의 뇌가 매사에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네. 면접 때는 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지를 막 불태우던 그렇죠. 사람도 네. 방금 3개월이라고 하시지만 네. 3개월이 뭡니까? 한 달 뒤면 네. 뭐 우리 멤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멤버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나온 거는 바로 나오네요. 통제감을 확보하게 하시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을 위한 첫 번째 방법, 통제감을 확보하라. 이게 개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나의 통제감을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리더라면 어떻게 하면 나의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통제감을 확보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할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내용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행동을 선택한다는 감각은 자포자기 상태,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일은 회복에 이르는 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컨설턴트 중에 한 멤버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요즘 제가 기업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자주 바뀌고 어떤 날은 대표님께서 아, 오늘 그거 말고 다른 거 하시죠. 이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아서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닐까라고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기력이 학습되고 있는 그 상태인 것이죠. 제가 그래서 3가지 포인트로 조언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전주에 미리 구체적인 일정을 경영자와 소통해 보세요. 두 번째, 방문하기 전날에 경영자분께 다음날 수행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해 주세요. 대표님, 내일은 제가 누구와 미팅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샵 이걸 진행하는데 1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영자 요청사항을 먼저 들어줍니다. 이 3가지를 잘 들여다보면,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이 잘 들여다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컨설턴트가 스스로 통제하면서 요청하고 대표님 더 필요하신 거 없으실까요?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더 시도해보고 맞습니다. 내가 먼저 더 해보는 거. 네. 이 내용들 중에 뒤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무언가를 못하고 자꾸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으면 스스로 통제감이 없어진다고 느껴지죠. 나는 그럼 시키는 사람인가? 좋은 얘기가 아니지만 나는 그냥 부속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 많아지게 될 겁니다. 책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책,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한 수감자로부터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2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면도하는 거다. 두 번째는 가슴을 활짝 펴고 걷는 것이다. 네, 가슴 한번 활짝 펴보실까요? 네, 이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수용소에서 아무것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면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다. 가슴을 활짝 펴는 거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 선택 속에서 나는 통제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쇼미더 지식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경영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3가지입니다. 내가 통제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작더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 나만의 루틴을 만듭니다. 특히 직원분들이다, 그리고 내가 아직 주니어다 하시는 분들은 리더한테 하루에 1개 이상 질문하자. 출근길에 책 5페이지 읽자. 이거는 내가 준비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의 통제감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꾸 리더가 나한테 뭘 자꾸 시키기만 해 라고 할 때 먼저는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A, B, C 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리더는 A로 해주세요. 그럼 나는 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또는 사람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안을 하게 만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3가지 안을 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3가지 안을 선택할 수 있는 통제권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통제감을 준다,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은 나의 선택권을 그가 선택할 수 있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겠죠. 3번째,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목표를 단계적으로 쪼개는 겁니다. 어떤 큰 목표를 정하실 때 보면 힘들어요. 그리고 나 이거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면서 스스로 지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목표를 단계별로, 그러면 이번에는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30개까지만 해보자.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40개, 그 다음에는 50개. 이렇게 목표를 단계적으로 쪼개서 점차 키워나가는, 그래서 나의 어떤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이 관점으로 하루를 승리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우리 정우현 본부장님께서 가장 잘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강의하던 내용 중에 시간 관리 원칙이 있는데요. 보통 첫 번째, 시간을 기록하세요. 두 번째, 그 안에서 내가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업무를 발견하고 제거하세요. 3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임을 하세요 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자신의 시간을 기록하는 거. 이거 우리 정우현 본부장님께서 5년 전부터 제일 잘하셨던 걸 제가 너무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우현 본부장님이 특징이 있었어요. 그냥 시간을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세요. 시간표를 쫙 짜시고, 그런데 하루가 끝난 뒤에 어떻게 내가 시간을 썼는지를 기록을 하세요. 차이를 비교를 하시죠.
왜 그러셨습니까? 갑자기 제 얘기가 나와서 그 다음번에 비슷한 일을 했을 때 이 일은 이 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시간 견적을 파악하거나 다음에 이 일 자체에 대한 시간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이 두 네. 가지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나는 내 시간 견적을 제대로 낼 수 있는가? 이거는 업무에 적용하시기 위해서 제가 약간 각색한 내용이지만 저희가 하는 일을 한다면 강의 파일을 만드는데 나는 3시간 정도 걸릴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 봤을 때 3시간 정도 이내에 끝났어. 그러면 저는 강의 파일을 만들 때 미리 3시간 시간 견적 잡으면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3시간을 잡았는데 실제로 들어갔던 시간이 4시간이 걸릴지 5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불안해지죠. 그 이후에 한 일정들을 어떻게 넣어야 되지? 혹시 못 끝내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고 그게 고민이 되고 긴장이 되고 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회복 탄력성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나의 실력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과제의 예상 난이도와 내 실제 수행했을 때 난이도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나의 실력을 정확히 아는 것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JTBC라는 방송에서 하는 최강야구가 있죠. 여기에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우시는 김성근 감독님께서 감독을 하고 계시죠. 나이가 82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와 진짜 참된 리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경기에서 에러를 2번 낸 멤버가 있어요. 그리고 게임이 졌죠. 그리고 나서 남아서 그 멤버를 2시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너 그냥 훈련해가 아니라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면서 같이 훈련을 진행했죠.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유격수가 에러를 2개 냈다?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끝나고 연습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낙인 찍혀버린다. 낙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만 낙인 찍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되고요. 그게 두려움이 되고요. 그게 남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극복하지 않으면 이 트라우마가 나중에 슬럼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걸 보신 거겠죠. 그러니까 끝난 그날 내가 자책하고 있을 때 나 때문에 경기가 졌어. 나 왜 그랬지? 라고 자책하고 있을 때 그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끝나자마자 너 훈련하자. 2시간 동안 해서 개선을 시켜놓고 훈련 완벽히 끝났을 때 보내주는 거죠. 그럼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 실수했지만 다음번에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 마음을 가질 때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저의 과거를 좀 떠올려 봤어요. 그러더니 작년에 이 강의가 있었죠. 클래스에 올라갔었죠. 연봉 테이블, 5분 만에 만든 연봉 테이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면에는 제가 컨설팅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예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끝나고 나서 현장이 끝나고 나서 제가 엄청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피드백하고 만든 것이 나중에 봤더니 다른 멤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보상 컨설팅 한 번 더 하고 싶다. 급여 테이블 내가 한 번 더 작업해주고 싶다. 하는 자신감이 생겨 있더라고요. 보상 컨설팅에서 자신감이 생긴 이유는 제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면서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이가 다른 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자신감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나는 극복하지 못할 상황에서까지 자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를 이해하는 데에서 생기는 뿌리 깊은 확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야. 그 안에서 생기는 자신감인 거죠.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이다 라고 할 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자신감의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 나의 실력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정확히 알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록하고 측정합니다.
반복적으로 하시고요. 작은 것들부터 하십시오. 우리 정우현 본부장님께서 주니어 때 하셨던 것처럼요. 두 번째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지식 리스트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동료들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나는 이거는 안다. 내가 알려주다 보니까 이것만은 내가 정말 알아. 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아쉬움이 남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당연하죠. 그럼 그것을 피드백하고 훈련해서 극복을 하는 겁니다. 리더분들의 입장에서는 팀원분들 골든 미팅을 하시면서 팀원들에게 피드백을 주시고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리더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사진만 봐도 강력합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화생방 훈련 한 번씩 하시잖아요. 제가 화생방 훈련에서 배운 게 있는데 화생방 훈련할 때 크게 사람들이 두 가지의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참고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감사하게 이 첫 번째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이 과정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과정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회복 탄력성을 위한 세 번째 방법,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의 반응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손쉽고 빠른 길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더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살피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많이 나온 이야기, 저희가 강의할 때도 나온 이야기, 이 책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 사이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 내용을, 이 선택한 이 공간을 조금 더 잘게 쪼갰습니다. 세 단계로 쪼갰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감정을 관찰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관찰하면서 감정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감정을 분별하면서 나 자신과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대화를 하면서 야,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올바른 선택이지? 라고 선택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화생방 훈련을 예로 들면 와, 고통스러워. 이거 어떡하지? 나가고 싶어 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관찰하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근데 너 지금 벗어날 수 없어.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조교가 얘기해 준 거 있잖아.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천천히 한번 숨을 쉬어볼까? 눈물 콧물 막 나는 그 순간에 그 생각을 제가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참을만 한데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라고 나 자신은 선택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단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잘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두 가지 추천해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 이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거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다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때로는 수치스러운 마음에, 때로는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마음에, 때로는 진짜 나의 원칙을 어겼다는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할 수도 있죠. 이 분노하는 표현 자체 안에도 다양한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감정이 정말 무엇이냐를 내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감정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모른다면 그냥 부정적인 감정이다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 반응은 내가 선택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에 일찍 개입하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거든요. 이 스노우볼이잖아요. 그때 감정이 작게 일어났을 때, 그 분노가 작은 분노가 있을 때, 그때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야근이 많아요. 그럼 저희 아내가 저한테 웃으면서 여보 오늘 그래도 같이 저녁 먹고 싶은데 일찍 들어와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저는 오케이 하고 일들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가겠죠. 그런데 아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으니까 참아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이런 요청이 아니라 분노가 되어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반응 자체도 크게 다가오니까 저에게 자극이 크게 다가오니까 저의 반응도 무언가 크게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들을 저희 아내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일 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내가 그걸 정말 잘 수용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의 크기가 분노가 게이지가 3일 때 같이 이야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떤 다툼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에게는 좋은,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리를 해보면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통제감을 확보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의 실력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떨 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이 정도까지는 내가 가능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그 현실에 직시한 자신감을 갖는 것. 세 번째, 현실을 인정하고 나의 마음을 살펴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 이 3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늘 좋은 지식 나눔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인함의 책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댓글에 보면 그 김명은 회원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리더가 제안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예시가 있냐? 아까 통제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셨던 3가지 중에 리더에게 이렇게 좀 제안을 해보자 했을 때 리더가 제안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상황 대응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COP 많이 강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COP를 명확하게 주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결정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입장에서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주신다면 그 안에서는 너가 자유롭게 해봐라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OP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통제감에서 제안을 해보는 것은 리더가 수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내가 3가지 제안은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3가지 제안을 먼저 준비해가는, 그러면서 리더의 제안한 그 행동 자체가 나에게 통제감을 발휘한다는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김명훈 회원님, 내 리더가 그 예시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제안을 꼭 해보시면 그거 자체로 통제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네요. 혹시 그 나은빈 의원님이 루틴 아까 말씀하셨는데 루틴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한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까 팔굽혀펴기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여기서 지금 숫자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좋다 나쁘다 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숫자로 제한을 두시는 것을 일단은 추천드립니다. 처음이시라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나는 절대 여기를 넘어가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선 10개 이상은 해보겠다 라고 하면 11개, 12개, 13개 다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의 루틴에서 넘겼다.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 우대희 컨설턴트님은 어떤 루틴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요즘에 저의 루틴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요.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쉬었다가 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복귀를 하면서부터 하고 있는 게 출근길에 경영본과를 듣는다. 이게 지하철로 출근을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지하철로 출근할 때 그 경영본과를 내가 듣고 지식을 내가 습득한다. 이 자체가 저한테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학습을 통제하는 루틴. 그럼 그 내용들에서 사실 얻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저의 루틴은 경영벙커를 보는 것. 오늘도 그래서 오면서 보고 왔었죠. 홍명보 감독님 이야기들. 학습 루틴이 있으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배한진 회원님, 저 칭찬도 해주셨고 체감력을 좋아하시고 자신감은 객관적으로 나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허세라는 말에 찔리신다고 우리 김광석 의원님이. 역시 있어요. 이게 화생방에 이게 유튜브 채팅창에서 PTS 옵니다. PTSD 옵니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여기 지금 그 가인지 캠퍼스 채팅창에도 화상방에서까지 배울 점이 있다니라고 놀라셨는데 제 강의 파일 만들면서도 저도 약간 PTSD가 오긴 했는데요. 임성수 회원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좋은 말이네. 우리 우대희 컨설턴트님은 항상 웃고 계셔서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잘 안 느낄 것만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성윤 회원님이 오늘 인사이트가 엄청 쏟아지네요. 이렇게 나의 실력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근길 벙커도 좋습니다. 한우림 회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삶에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한 내용 중에 개인의 삶에 잘 적용해보고 싶은 거 아까 루틴 이야기도 잠깐 나왔지만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만들면서 강의 파일 만들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해보고 싶은 것도 정말 잘하고 싶은 거는 여전히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록하는 것까지는
훈련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 기록과 실제 나의 시간을 비교하면서 나의 실력을 정말 잘 파악하는 거, 이 부분은 여전히 저에게 과제로 있고 어려움들로 있더라고요. 또 컨설팅을 하면서 또 제가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아지잖아요. 요즘에 이제 기술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 상담 안에서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나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면서 나의 실력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간 관리 그리고 가설 검증하는 나의 실력을 명확히 아는 것을 좀 많이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저 스스로의 깨달음과 적용점도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와 격려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근거 없는 칭찬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자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분들께서도 팀원분들에게 그냥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 강인함의 힘에 대한 책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더 깊게 읽어보시고 삶에 적용하실 부분들 적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자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오늘 쇼미더 지식을 통해서 얻으신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통제감을 확보해야 되고 나의 실력을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되며 현실과 자극 사이에 나의 반응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들 참 쉽지 않을 텐데 오늘 배우신 이 지식을 통해서, 지식 나눔 받으신 이 지식을 통해서 보다 더 오늘 하루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쇼미더 지식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쇼미더 지식은 사랑입니다.